2026년 1분기 이후 중장비 취업 시장 과연 괜찮을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해 정부 정책과 주요 프로젝트 동향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점을 궁금해하시죠? 정부에서 여러 정책을 발표하고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우리 같은 중장비 기사들의 일자리로 이어질까? 이 부분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시장은 전체적으로 다 좋아지는 그런 회복장이 아닐 겁니다. 오히려 선택적인 회복장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회가 모든 곳에 공평하게 생기는 게 아니라 정부 정책의 혜택을 받는 특정 분야, 특정 지역에 집중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택적인 시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앞으로 중장비 기사 수요를 이끌어갈 6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6가지입니다. 반도체 국가산단, 그리고 새로운 전력망 사업, 해상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 또 3기 신도시, 가덕도 신공항 같은 대규모 SOC, 마지막으로 원전이나 스마트 항만 같은 대기업 프로젝트들이죠. 앞으로의 투자는 거의 이쪽에 집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여기서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분야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일이 생기고 또 언제쯤 시작될지,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 가장 유리할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가장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3기 신도시입니다. 이 두 곳은 공통적으로 대규모 토목공사, 그러니까 부지를 조성하는 작업에 집중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보다 그 공장이 들어설 거대한 산업단지 부지를 만들고 도로를 깔고 전기를 끌어오는 인프라 공사가 먼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 SOC 프로젝트,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특히 가덕도 신공항이나 진해 신항 같은 사업들은 정말 몇 년에 걸쳐서 꾸준히 일이 나올 수 있는 장기적인 수요처입니다. 가덕도 신공항만 해도 2026년 안에 첫 삽을 뜰 예정이니까요. 아시다시피 공항이나 항만은 대규모 흙 파내기, 땅 메우기, 기초공사가 핵심이라서 그야말로 중장비가 주인공인 현장입니다. 에너지 인프라 쪽도 주목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전력망을 확장하는 사업인데요. 주로 송전탑 기초공사나 케이블을 땅에 묻는 작업이 많습니다. 다만 이쪽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은 아니고요. 관련 공사 경험이 있는 숙련된 기사분들, 특히 굴착기나 크레인 경력이 있는 분들에게 더 유리한 시장이 될 겁니다. 신재생에너지, 특히 해상풍력이나 태양광, 다들 기대가 크실 텐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잠재력이 엄청난 건 맞습니다. 하지만 2026년 당장만 놓고 보면 아직은 좀 현실적으로 봐야 합니다. 대부분이 아직 정책을 만들고 부지를 선정하는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현장 일자리가 확 늘어나는 단계는 아니라는 점, 이 부분은 명확히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시장의 흐름을 바탕으로 과연 어떤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더 유리할지 자격증별 유불리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단연 굴착기 자격증이 앞으로의 정책 주도 프로젝트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장 반등의 혜택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볼 가능성이 높죠. 반면에 지게차는 특정 분야에 쏠리기보다는 물류, 창고, 공장 등 전반적으로 꾸준한 수요가 있어서 가장 안정적인 방어적인 선택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장 크레인이나 로더는 조금 더 전문화된 분야에서 기회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프로젝트 시작한다고 발표하자마자 바로 다음 날부터 우리 일자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이에는 분명한 시간차가 존재합니다. 보통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정책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인허가 받고 예산 짜고 토지 보상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리죠. 이게 2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착공에 들어가고 실제 중장비가 현장에 투입되고 마지막으로 기사 채용이 늘어나는 겁니다. 2026년을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의 대형 프로젝트들이 지금 저 2단계와 3단계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로 느낄 만큼 채용이 늘어나는 건 빨라야 2026년 하반기 이후가 될 거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이 선택적인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전략은 무엇일까요? 최종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공을 위한 핵심은 결국 이 4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아무 현장이나 기웃거릴 게 아니라 용인 반도체 산단이나 3기 신도시처럼 기회가 확실한 핵심 지역에 집중해야 합니다. 둘째, 이왕이면 굴착기처럼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자격증을 활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셋째, 조급해하지 마세요. 본격적인 채용 증가는 2026년 하반기부터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제는 막연한 건설 경기가 아니라 어떤 특정 프로젝트를 목표로 삼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자격증 있냐 없냐가 중요했다면 앞으로는 당신이 어떤 정책 프로젝트와 연결되어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해질 겁니다. 단순히 어떤 자격증을 딸까 고민하는 단계를 넘어서 그 자격증으로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그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성공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